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희 빙수 스튜디오에 이제 광주의 영상 감독님 김승용 감독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오늘 주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요즘 핫한 A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좋죠. 예. 그럼 첫 번째 AI에 대해서 그러면은 AI와 영상 제작의 미래.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실무에서 직접 이제 영상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예. 시작하시려는 분들. 뭐 시작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뭐 AI는 좀 광역 어그로잖아요. 그쵸. 근데 AI 중에서 사실 좀 핫한 게 이미지 만드는 거랑 영상 만드는 게 이런 게 또 좀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 우리 구독자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쵸. 좀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일단 저는 일단 AI 막 그렇게 막 관심 있거나 아니면 영향력이 일단 뭐 그런 생각은 많이 안 했었는데 딱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최근에. 네, 최근에 두 번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챗GPT에서 이제 소라 AI 발표했을 때 그때 한번 뭐지? 소라 때. 그때 뭐지? 한번 그랬고 그쵸. 두 번째가 이제 구글에서 아이오. BO3인가? 네. 그거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이랑 효과음이나 그런 것까지 한 번에 이제 텍스트 한 줄 치면 만들어내는 거? 그 더빙까지 다. 더빙까지 다 해서 만들어내는 거. 그거 발표했을 때, 한 번 하고 한 두 번? 그렇게 했는데, 감독님은 뭐 어떠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지금 이제 3억짜리 2억짜리 큰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뭐 영화라든지. 근데 막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은 안 갈 거란 말이에요. 그쪽은. 근데 가장 도움이 많이 받는 쪽은 네. 저처럼 1인 제작자. 그죠. 1, 2인 제작자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엄청 이제 혜택을 볼 거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애매할 것 같아요. 엄청. 그러니까 엄청 고단가도 아니고 엄청 저단가도 아니고 근데, 그거는 사실 AI 나오기 전에도 애매했어. 중단까지. 애매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애매해질 거다. 그쪽 시장이 아예 죽고 아예 극단적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비싸면 완전 비싸고 아예 싸면 그냥 싼 싸면 쪽으로. 아예 싸고. 이렇게 가버릴 것 같아. 그 AI 하나로 예. 그렇게 세상이 변해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그냥 좀 입지를 뺏기긴 하는 거네요? 좀 많이 뺏기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던 파이가 좀 네. 줄어들긴 하는 거네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1, 2인 입장에서는 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타격은 안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초저가 있잖아요. 50만 원짜리 그렇게 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예 일자리가 다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300짜리 많아봐야 500에서 1,500 이 사이면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텐데 이제 이제 돈 쓰기 힘든 업체분들 있잖아요. 네.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돈은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네. 그 구글 I.O.처럼 네. 자기가 만들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실제 촬영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행사라든지 예. 공연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크게 타격은 입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근데 뭐 행사랑 공연만 찍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주로 행사 스케치죠. 아니, 연출 촬영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네. 이거를 진짜 딱 2023년도에 네. 제가 담배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거의 2023년도 한 6월 달에 제가 AI 관해서 이야기해가지고 올린 적 있어요. 담배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근데 채널에. 지금 일부 공개로 해놔가지고 안 보일 네. 텐데. 왜 일부 공개를 했어? 네? 왜 일부 공개를 했어? 담배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영상 이야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올렸는데 네. 딱 그렇게 된 클럽 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어떻게 말했냐면 진짜 행사나 그때도 말했는데 진짜 영상이 고단가라든지 그러니까 고단가 빼고 이제 제품이라든지 사진화로 이제 영상을 만드는 직업들은
엄청 힘들어질 거다 했는데 예. 이게 2년 사이에 예. 갑자기 그 구글 나오고 나서 와 이거는 진짜 앞으로 향후 5년이면 그러니까 그런 제품 광고라든지 예. 뭐 신발이 됐던 음료가 됐던 예. 이런 고단가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품들 예. 뭐 아이폰이 됐던 이런 것들은 다 AI로 대처가 돼가지고 사라질 것이다. 근데 제가 봐도 그 정도 퀄리티면은 예.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 감독님 얘기는 그 아예 그냥 메이저 고단가 쪽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영화나 예, 그러니까 그런 쪽, 네. 약간 메이저 쪽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약간 소규모, 뭐 1인 뭐 감독이라든지 그런 쪽도 크게 영향이 없을 거고,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그쵸, 마이너스는 없을 것 같고, 약간 네. 중간쯤이 그쵸. 약간 영향이 중간이나 완전히 초저가 뭐 50만 원짜리 더 완전 네, 초저가. 완전 초저가. 그쪽은 초저가는 아예 사라질 거고 예, 중간 쪽은 막 10명의 프로덕션이 있다고 하면은 예. 한 3명만 남을 것 같다. 그러니까 7개는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 감독님 정도면은 위치가 어느 정도예요? 전 초저가 메이저랑 이제 초저가, 메이저 초저가 있으면 어디예요? 한 이 정도면은 예. 한 이 정도죠. 중간보다 살짝 아래? 그러니까 10점이 만점이라고 하면은 네. 저는 한 4점? 3.4점? 그러니까 중간보다 살짝 아래. 네, 그쵸. 규모 네. 있는 촬영들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도 말했지만 2년 전에 행사 스케치로 가야 된다. 네. 자, 그 말을 하고 예. 그때부터 행사 스케치 이런 쪽에 이제 대체할 수 없는 AI가 예. 그러니까 뭐 대처가 되겠지만 예. 그래도 행사라는 게 뭐 부스라든 실제로 왔던 고객들이나 예. 뭐 사장에 직접 담아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행사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AI가 대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행사 스케치로 더 전념을 하겠다고 마무리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뭐 행사 스케치가 엄청 많이 했잖아요. 뭐. 예.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AI가 대처를 할 수 없었어. 행사 스케치를. 네, 많이 했다. 맞아요. 아니, 그때는 AI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시기인데. 그때는 막 대부분이 뭐 AI가 나중에는 뭐 대처를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막 그러니까 글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나왔을 때 예. 그때 딱 느꼈죠. 이게 AI가 그런 이제 중간에 있는 예.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예. 뭐 이 정도 있는 광고들은 예. 좀 많이 이제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그러니까 웨딩도 AI의 그런 거 영향 안 받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웨딩 행사 스케치나 웨딩이나 그러면은 거의 약간 그거네요. 뭐 이제 연출해서 촬영하는 뭐 광고라든지 그쵸.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런 쪽에 좀 영향을 갈 것 같다 혼자. 그렇죠. 근데 저 같아도 제가 이거를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네.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만약에 이거를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자담배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하나 광고를 찍으려면은 예. 적어도 뭐 500, 1500 이렇게 막 좀 이제 크게 만들려면. 예.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네.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만들어 버리면 되잖아요. 누가 사람 한 명 집어가지고 뭐 베이핑을 한다, 예. 뭐 뿜는다 예. 이런 거 그냥 진짜 프롬프터만 잘 쓰면은 그쵸, 그쵸. 뭐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제품 광고들은 진짜 많이 사라질 것이다. 근데 광고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인플루언서나 인지도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을 때는 그쵸. 그거는 이제 그래서 하겠죠. 10개 중에서 7개는 사라지고 예. 3개는 엄청 잘 만들어야 되죠. 근데 보통 광고를 찍을 때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 않나요? 인플루언서를 인플루언서라든지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걸 배우분. 떠나서라도 네. 약간 뭐 그 인물을 찍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거의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 그렇게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가 직접 와가지고 네. 하는 건데 이거를 AI 존속 계약을 또 따로 해가지고 저작권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가 뭐 호리존에서 뭐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이걸로 AI 우리가 돌리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배우가 와서 그 현장에서 네. 촬영을 하면 오히려 더 엄청 시간도 잡아먹고 네. 그러는데 그냥 사진 이거 한 장 넘겨주고 이걸로 AI 더빙 해가지고 입모양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계약을 하는 거죠 서로 뭐 싸게. 싸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작년인가 그때 좀 유명한 배우 최 배우 찍었잖아요. 여성 그 최배우요? 최씨 그 누구? 여성 그 다이어트 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이킹이긴 하지만 네. 인터뷰가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서 AI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안 와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나 뭐 사진은 찍겠지만 그 네. 사진 가지고 AI로 영상 만들어줘. 하면 그냥 영상 안 찍을 필요는 없죠. 근데 그 사진도 AI로 만들 수 있지 그쵸. 않을까? 그니까. 아니 현장에 안 와도 되지. 네, 그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계약들이 막 네. 생겨날 거다. AI 관한 AI 초상권에 관한. 관한 계약들.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입되면 1억인데 그 사진 한 장 넘겨주고 뭐 5년 동안 AI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약을 만들어가지고 딱 지불이 1억짜리인데 네. 5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견적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음. 아무래도 배우가 뭐 직접 와서 뛰는 건 아니니까. 그쵸. 조금.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좀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이가 줄어드는 건데 이거를 뭐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꾸준히 스케치류 행사 스케치류에 예, 그러니까 1인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 더 잘 찍고 더 신경 쓰고. 예, 근데 행사 스케치에 단점이 있는데 기업들이 좀 어려우면 예. 안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사진 몇 장으로 돌려버리는데 나중에 뭐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예. AI가 발전을 한다 해도 예.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행사를 했어요. 아, 그쵸. 했는데 거기서 포토가 사진을 딱 몇 장 찍었어. 그쵸. 근데 업체에서 그 사진을 AI에 넣어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바꿨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거는 애초에 예. 행사 스케치 단가가 낮는 업체예요. 그렇게 하는 업체들. 그렇게 만드는 애초에 50만 원도 힘든,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 100만 원도 쓰기 힘든 업체예요. 애초에 그렇게 돌릴 거면. 그래서 사진 작가 50만 원 고용해가지고 예. 수백 장 찍은 다음에 예. 자기들이 애초에 그 AI가 발전을 안 해도 예. 어차피 그럴 기업이고 뭐 스케치에 뭐 3, 400 쓰는 거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예. 그 기업들 진짜 와가지고 손수 그 현장 분위기, 오디오, 예. 뭐 웃는 거, 예. 고객들 실제 고객들이 와가지고 뭐 즐길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담고 싶어 하겠지. AI 사진 몇 장 찍어가지고 예. 그거를 막 한다는 거는 예. 좀 웃길 것 같아. 근데 많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만들면. 근데 예를 그럴 수도 들어서 있겠죠. 어떻게 영상을 따로 불러도, 그러니까 완전히 소규모 아닌 경우에는 그래도 2, 300 정도는 줘야지 이제 영상 그쵸. 1분짜리 스케치 영상 하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거의 2, 300이 또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건데 많이 쓰지 않을까요? 퀄리티만 좋다 그러면? 저는 그건 좀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요. 행사 스케치가 네. 진짜로 그 현장,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배구공을 날리는 그런 스케치인데 예. 뭔가 딱 날려가지고 뭐 까파지고, 그러니까 진짜 뭐 유머스럽게 현실처럼 뭔가 막 엎어져가지고 막 웃고 막 이런 막 그 자연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늙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색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하다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도 봤어요. 네. 그 코바 같은 뭐 행사장에서 네. 사진으로 그 행사장을 AI에 돌려가지고 실제처럼 아나운서가 네. 넘겨주고 토스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딱 픽스.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 막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움직이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건 좀 블러가라든지 이렇게 어색한데 이제 저같이 뭔가 비주얼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은 대처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행사 스케치 1인자가 되려고 하는 게 네. AI는 그냥 어차피 뭐 이제 픽스 하면은 자연스럽겠죠. 근데 저같이 뭔가 슉슉 지나가야 되거나 좀 컷이 좀 빠르거나. 근데 행사도 그러니까 슉슉 뭐 지나가고 다이나믹한 네. 행사 스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천천히 찍는 행사 스케치가 네네.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생각마다 다 틀리지 않나? 다르죠. 네. 근데 어차피 천천히 하는 것들은 완전 초저단가예요, 애초에. 근데 그렇게 원하는 클라이언트가 있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원하는 클라이언트는 네. 30만 원 해줘, 50만 원 해줘 이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좀 고퀄로 원하는 행사장에 좀 분위기 신나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네. 뭐 300도 쓰고 500도 쓰고. 근데 그렇게 좀 영상의 퀄리티를 원하는 분이 네. AI 그 사진 몇 장 돌려가지고 현장 분위기 내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가가 비싸도 네. 그 행사 뭐 취지나 분위기에 따라서 휙휙 이런 걸 안 쓸 수도 있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단가가 높아도 아, 그쵸.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그
스케치 그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건 바뀌는 아 다르죠. 그건 많이 달라죠. 아 근데 그 좀 아까 네. 그 휙 돼야지 비싸다 그렇게 말씀. 아 근데 그게 이제 휙휙 뭔가 휙휙하고 뭔가 네. 좀 이제 좀 멋있게 담기고 싶은 것들은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봤을 때는 뭐 잘하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네. 막 그렇게 엄청 많진 않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케치 영상 중에서 네. 그냥 이제 픽스 컷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 뭔가 좀 비주얼적으로 뭐 보여주거나 그러니까 뭐 좀 살짝 광고 느낌의 스케치 같은 것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은. 아 그냥 좀 빠른 템포로 그런 그쵸, 스케치들이 그쵸. 많았다. 저는 그래서 이육사 감독님도 스케치 보면 메이킹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뭐 진짜 다이나믹하고 다이나믹 할 때는 다이나믹하고 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뭔가 비주얼 컷들은 뭐 AI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것들은 아직까지 힘들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그냥 BO3 나온 거 보고 느낀 네. 게 거의 그 FPV 샷도 그냥 너무 쉽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쵸. 그런 게 어떻게 뭐 말씀하셨던 뭐 다이나믹한 느낌이라든지 뭐 카메라 앵글 뭐 바꾸고 그런 게 솔직히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AI로 생성을 했을 때는 거의 뭐 로봇 암 팔 쓰듯이 아, 그쵸. 앵글을 잡고 우리는 사실 잡아봐야 뭐 징벌이나 아, 뭐 그쵸. 써야 들어온 뭐 이런 네네. 건데 이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뭐 아무튼 간에 감독님은 이제 네, 저는 행사 스케치 쪽은 갈것 안전하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쪽을 좀 이제 그쵸. 빌드업을 해야 된다. 네네. 근데 웨딩이랑 같은 것 같아요. 웨딩도 어떻게 보면 그 현장에 진짜 분위기를 원해서 그걸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굳이 AI로 해가지고 한 사람도 있겠죠 소수로. 근데 저는 그때 왔던 관객들이나 실제로 음성이 들어가고 내가 했던 행동들 이런 걸 보고 싶기 때문에 네. 웨딩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행사 스케치도 그거 저는 아직까지는 그 행사 스케치의 진짜 본연의 그 질감이라든지 네. 현장의 분위기를 원해서 만드는 거지. 그냥 AI로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진이 메인이고 네. 그냥 사진 몇 장 찍어서 그냥 우리 뭐 이런 거 했다 알려주는 그런 저단가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대처가 근데 되겠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뭐 행사가 됐든 뭐 웨딩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기록용으로만 찍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마케팅이나. 아니야. 네. 아니, 기록용 그러니까 기록용 플러스 네. 비주얼 뭔가 이쁘게 담아야 되는 거. 아 그쪽 그건 네. 필수죠. 그래서 뭔가 단순히 현장의 느낌 그대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 플러스해서 내가 더 잘 나와야 되는 거야. 아 그쵸. 그런 게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했을 때 스케치 영상 느낌보다는 그 이미지 연출 쪽이 맞는 거잖아요. 아 그쵸. 보면. 그러니까 웨딩에 이제 실질적인 뭐 스케치가 됐던 웨딩이 됐던 행사잖아요. 행사에서 뭐 이제 기록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그 장면을 이쁘게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쁘게 그 찍는 이쁘다는 게 네. 사실 행사 스케치 많이 찍어봐 사실 아시면 현장에서 그 뭐라 그랬지? 잘좀 이쁜 컷을 찾기 힘들죠. 잡기가 힘들잖아요, 네. 되게.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뭐 이제 실력이 있으면 뭐 잡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그게 또 한계도 있고 버리는 컷이 엄청 버리는 컷도 네.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사진을 찍던 아니면 뭐 영상 인물 찍던 보정도 하고 뭐 색보정도 하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이랑 좀 떨어지는데 뭔가 좀 더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듬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뭐 이제 행사도 마찬가지고 뭐 기존의 뭐 연출 촬영이든 뭐든 저는 당연 비슷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이쁜 결과물을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예, 그거에서 AI의 뭐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는 그쵸. 거예요. 행사 촬영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같으면 부가적인 네. 건데 예, 제 행사 스케치를 로구나 롤 촬영으로 예, 다 컷을 다 만들어 놓고 예, 색 보정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진짜 색 보정 이번에 AI 있는 거 있는데 로그 촬영을 진짜 집어 넣으면은 예. 그냥 사람이 한 것보다 그러니까 진짜 수천만 원 들이는 DI 작업을 그냥 AI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색 보정 컬러에 엄청 민감하신 사람, 그러니까 민감한데 저처럼 이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 색 보정에 네. 뭐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그런 분들은 이제 AI를 활용해가지고 진짜 색을 엄청 시네마틱하게 하거나 그쵸. 이런 도움들, 그러니까 네. 뭐
피부톤은 뭐 어차피 플러그인 쓰면 되는 네. 거고, 근데 얼굴이 뭐 광대가 많이 나온 사람이 조금 뭐 성형 수술 해주듯이 네. 이런 부가적인 거는 AI를 써가지고 네. 그렇게 전처제 공거를 뭐 다듬을 수는 있지만, 네. 그러니까 완전 그 행사 자체 느낌은 네. 대처하기가 한 30년 걸릴 것 같다. 아예 대처하기는 네. 좀 걸리겠죠. 아, 그쵸, 아예 그쵸. 대처하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데 아, 그쵸. 그 스킬을 네. 우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냥 뭐 해버리고. 파이널컷 열어서 AI로 여기 내가 좀 잘못 찍은 것 같아. 그냥 좀 이렇게 수평 맞춰주고 컬러 이렇게 바꿔주고 약간 좀 로우에서 들어간 것처럼 바꿔주고 그걸 텍스트 치면 만들어 버리니까.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부분적이더라도 네. 그렇게 뭐 요 부분에서 실질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에 이렇게 실제로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아, 그쵸. 촬영하고 이제 편집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뭐 쓰던 스킬들 그런 거를 가볍게 이제 컨트롤 해버릴 수 있으니까.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전문가니까 우리는 네. 여기서 앵글 잡고 이렇게 해서 카메라 짐벌 이렇게 돌려서 하면 멋있을 거야. 그걸 안단 말이야. 근데 AI는 더 멋있게 하죠. 아니 그걸 쉽게 더 하는 쉽게 걸 하죠, 쉽게 진짜.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보가 이렇게 찍다가 뭐 이렇게 찍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뭐 패닝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얘가 사람들 얼굴을 뭐 머리를 잘랐어. 네. 근데 위에 좀 살려주죠. 살려줘. 그러면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후반에서 다 잡아버리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실제로 촬영하는 전문가의 영역이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활용 못하는 촬영 감독들은 이제 도태가 될 것이고, 네. 그거를 잘 하려고, 그러니까 실촬영을 잘 하려고 1인자가 되려고 더 노력하는데 또 AI까지 접목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지. 네. AI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아직까지는 뭐 안 돼, 그러니까 오래 걸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네.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것도 잘하고 싶고 AI도 막 요즘에 막 기획이나 이런 것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저도 영상 만들어 보고 했는데 네. 그리고 배워가는 거죠. 서로.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실촬영도 잘하는데 네. AI까지 활용을 잘한다. 그리고 뭐 현장 스케치 잘 찍는다 하면은 네. 그쪽에 이제 그래도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좀 무서운 게 그거죠. 이제 전체에다 만들어 버린. 아니 전체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 같은 스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쵸. 내가 지금까지 뭐 촬영하고 짐벌 들고 뭐 카메라 뭐 앵글 맞추고 뭐지? 하여튼 뭐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던 거를 이제는 그냥 너무 쉽게 이제 찍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거기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AI를 배워서 이제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가 AI를 배워서 하면은 뭐 이거 좀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AI 끌어들여서 하는 거랑 우리도 AI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되면 그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AI 끌어서 작업하는 거랑 그냥 아예 그냥 영상 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AI 끌어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 갭이 갭이 없어진다는 거죠 거의. 그렇게 되면 사실 영상 촬영이나 뭐 1인 뭐 이런 감독이라는 이 개념 직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스케치 영상이든 뭐 연출 영상이든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엄청 쉬워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를 안 써도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어디 이제 치킨집에서 의뢰를 받았어요. 광고 영상 찍고 싶다. 그런 게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쵸. 예. 결국에는. 그쵸. 예. 뭐 가게 영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그쵸, 금방 없어질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행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치킨집에서 뭐 오픈 이벤트를 했어요. 네. 오픈 이벤트 행사를 찍고 싶어 영상으로. 근데 그러니까 원래 감독 불러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살짝 뭐 자기가 뭐 대충 찍어서 하던 뭐 해서 고퀄의 영상을 만들게끔 이제 AI를 튜닝을 해서 이제 뽑아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진 작가는 예. 오히려 더 수요가 더 커지겠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의 질감이랑 예. 전문으로 사진 작가들 와가지고 찍은 다음에 예. 그 전문 작가들이 AI 영상을 활용해가지고 예. 그 사진들 컷 가지고 예. 자기가 만들어 버리면은 아니 사진 작가들은 제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에는 사진 작가라는 것도 좀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으로 만드는 거랑은 예. 솔직히 자기들이 현장에서 있을 때 예. 그냥 실무자들, 그러니까 현장 디렉팅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사진도 찍긴 하지만 그분들도 바빠가지고 막 여러 가지 못 찍는단 말이에요. 보시면 그렇죠. 아시다시피. 근데 그냥 뭐 몇백이나 몇십 주고 사진작가 불러가지고 예. 그냥 전문 그러니까 몇백만 원 카메라 들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쭉 찍어주세요 하고 그냥 그거 가지고 또 AI 만들 수 있는 그런. 아, 영상? 네, 아니 그러니까 영상, AI 영상. 아, 그쵸.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는 네. 뭐 괜찮은 사진이 있으면 그걸 베이스로 해서 영상을 막 뽑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사진 작가는 오히려 더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 저 단가에선.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짱깐이죠. 네. 그것도 수명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원들이 네, 왜냐면은 사진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아 그쵸. 네. 근데 사진은 그러니까 그게 행사 사진은 네. 진짜 만들기가 그거 좀 그러죠. 행사 사진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스를 다 만들고 네. 뭔가 그걸 홍보하는 뭐 행사인데 네. 그걸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힘드니까. 아, 근데 행사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그 단계까지 가면 작가까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차라리 그냥 알바생이나 대학생 시켜서 찍어 일단 그니까. 그 샷만 소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어떻게 작품이나 뭐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소스를 따서 그거를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그러니까 포토그래퍼가 와서 멋있게 찍으면 뭐 소스가 좋으니까 좋게 하겠죠. 근데 그거는 또 비용을 지불을 하고 또 거기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AI 퍼포먼스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소스가 허접해도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죠. 소스가 좋아도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 거. 그렇게 되면 사실 걔도 이제 지켜봐야 될 수명이 것 같아요. 길진 않은 거죠. 포토 쪽도 포토그래퍼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진, 영상 뭐 이쪽은 제 생각에는 좀 빠르게 소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멸한 것보다는 AI를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소멸을 하지. 네. 그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마케팅을 잘하는 그런 감독. 당연하죠. 그쵸.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네. 우리 같은 감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네. 오히려 뭐 사회초년생 뭐 새내기 대학생들이 AI의 힘을 받아서 뭐 저희 같은 뭐 촬영 감독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자기가 직접 연출하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이렇게 계속 퍼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륙사 감독이 말한 것처럼 네. 아 나중에 AI 대처되는데 네. 굳이 지금 뭐 띄워드려야 돼? 좀 이런 공포심을 만천하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은. 뭘 띄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네. 저의 그 희소성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AI 어차피 뭐 AI가 다 만들어주고 행사 만들어주고 하는데 굳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아 나는 오히려 완전 메이저로 가든지 네. 나는 그냥 프롬프터 작성하는 그쪽으로 빠질래. 굳이 내가 힘들게 촬영 뭐 해가지고 뭐 하면서 AI가 이제 다 대처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면 오히려 저한테는 만약에 100명 중에서 네. 70명이 줄고 30명이 딱 남았어요. 그 AI 때문에. 네. 뭐 다른 길로 빠지거나. 네. 그럼 저는 그 30이라는 가치가 더 생기는 거죠. 아, 네. 너만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행사 스케치의 1인자,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네. 1인자가 되겠다는 것이 네. 딱 그거죠. 희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롤렉스 시계 차고, 네. 그냥 애플워치 차고 하면 되는데, 네. 굳이 뭐 오메가 시계 차고, 뭐 파티필립 차고 이런 게 다 네. 손수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의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고 그쵸. 수요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애플워치 차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네. 근데 또 그만큼의 희소성이 줄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또 찍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은 네. 오히려 찾는데 사람이 없어. 다 AI로 돌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딱 네. 그거예요. 어떤?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 단계고 나중에 AI가 싹 다 AI로 뭔가 돌아가면은 나는 진짜 실제로 찍고 싶은 그런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있겠죠. 조금. 그러니까 그 조금을 파고 들면은 오히려 지금 제가 뭐 2, 300 받는 게 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단가는 올라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수요가 없어지겠죠. 개박살 나겠죠. 수요가. 그러니까 뭐 단가는 높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2, 300 받았으면 1000만 원 받아요. 그렇죠. 근데 뭐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60살 넘어서 진보 이제 힘들어 할 때 이제
그때쯤이면은 제가 이미 이 업계에 이제 안 하거나 늙어가지고 진보 못 잡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돼 필름 카메라 쓰는 사람들도 딱 지금 보면 필름도 파는 데도 없고 수요가 없는데 네. 난 필름 카메라 써. 나 특별해. 나 희소성 있어. 맞잖아. 네, 그쵸, 그쵸. 근데 수요가 없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 일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것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하는 사람이 줄면 그쵸, 그만큼 수요도 같이 없어진다. 음. 그게 문제인 거죠. 그쵸. 다 애플워치 차잖아. 그쵸, 그쵸. 그게 걱정인 거고 일단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엄청 큰 회사들은 이제 매출 좀 저조한데 네. 그래도 뭔가 순매출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아날로그 시계들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찾아봐야겠네. 그거. 순 매출이요? 그러니까 순이 뭔가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워치가 만약에 50만 원을 팔면은 네. 그 단가나 뭔가 그게 있잖아요. 남아야 되는 그 네. 그게 그러니까 애플워치는 50만 원을 파는데 네. 제조 비용이 뭐 25만 원이고 네. 25만 원에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팅 비용 다 빼고 하면은 뭐 10만 원이다. 네. 근데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가 1,300만 원인데 네. 실제로 그 만드는 인력이나 비용은 300이면은 네. 나머지 뭐 900만 원은 마진 남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그런 큰 게 이제 마진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마진이 롤렉스 쪽이 더 높을 수도 있죠. 더 높을 수도 있죠. 근데 비싸게 파니까. 높을 수 있는데 그 인력이 잘해서 그러니까 전문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 자체가 네. 뭐 재료비가 아니라 네. 그걸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하면 감독이랑 그거를 매치를 시키면은 네. 그렇지 않을까. 본인이 롤렉스다. 그렇게 따지면. 네. 아니, 뭐, 파트 필립이 됐던. 그러니까, 그런, 오히려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진짜 말하면은,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하면은, 네. 저는 AI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빨리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예 다른 걸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저는 저도 그걸 50%는 동의를 하는데, 네. AI가 다 대처를 할 것 같지 네. 않은데, 네. 저는 오히려 그걸 좀 그러니까 같이 활용을 하면서, 네. 뭐 뛰어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러면은 약간 네. 그 수제 그쵸. 직접 한 땀 한 땀 그거 네.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는 AI를 같이 쓰면서 그쵸. 같이 쓰면서 하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면서 네. 수용하면서 가요. 롤렉스에 이제 디지털 박혀 있고. 네. 그래서 수용하면서 롤렉스도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꾸던지. 클리어 같지 않아요? 디자인도 그렇고. 뭔가 바꿨어요, 이번에도. 엄청 옛날 걸로. 아니 그러니까 네. 기본 뭐 최근에 뭐 최신 제품만 이게 기조가 걔네들은 명품 라인 쪽은 사실 루이비통도 그렇고 막 이제 그렇죠. 안 바꾸잖아요, 잘. 그러니까 약간 살짝 그런 리뉴얼은 하겠죠. 근데 리뉴얼을 하죠. 그 본연의 그 아이덴티티는 쭉 그대로 그쵸, 픽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근데 그게 그 시장이 1960년 시장에서 네. 나중에 이제 후반 가면은 이제 세이코나 네. 일본 시계들 있잖아요. 네. 그 시계들이 이제 코치 시계라고 전자시계 있잖아요. 네. 뭐 카시오라든지 그걸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혼합을 시켜가지고 네. 원래 엄청 막 뜰 회사가 아니었는데 그걸 같이 그러니까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섞어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그래도 좀 꽤 유명하고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계속 아날로그만 추구를 했으면은 네. 애들이 이제 뭐 그런 엄청 뭐 오래된 뭐 파텍이나 오메가나 뭐 롤렉스나 이런 졌을 텐데 네. 코치도 잘 만들고 더 미세하게 그거를 또 발달시켜 오면서 그래도 지금 수요가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 시계들에서 수요가 많거든요. 뭐 세이코라든지 뭐 그런 시티즌이라든지 이런 시계들 봤을 때는 수요가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하려다가 안 해가 아니라 훨씬 더 쉽게 늘어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나 감독하고 싶은데 안 해,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감독님이랑 저랑 이제 네. 영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준 씨도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해가지고. 릴스 우리들이 광고 막 30초짜리 광고들 있잖아요. 네. 그거 진짜 공장용으로 1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엄청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안 하잖아 그런 거. 공장용 릴스. 그러니까 지금 막 광고들 보면은 네. 막 사람 나와가지고 막 10초 광고 영상들 막 쇼폼 있어요. 쇼폼 릴스. 네. 그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엄청 그 하루에 뭐 수백 개씩 뽑아내는. 그건 한 개에 뭐 10만 원 받고 막 해줘요. 네. 근데 그런 퀄리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네.
진짜 소기업이라든지 예. 이런 쪽, 그러니까 초저단가 사람들은 그거를 활용을 하겠지만, 그렇죠. 근데 뭐 나중에 뭐 이제 진짜 메이저급은 예. 그걸 같이 활용을 하겠죠. 실촬영과. 뭐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어차피 뭐 AI도 쓸 거고 예. 실촬영도 쓸 거고 해서 뭐 그렇게 큰 그거는 뭐 그냥 프로덕션에다가 뭐 1억 땡겨주고 5천 예. 땡겨주고 만들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한 것처럼 저단가는 네. 좀 그렇게 완전히 진짜 뭐 수요는 많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200, 뭐 150, 뭐 300 네. 이런 행사 스케치는 네. 그렇게 돈을 쓸 수 있는 중견이나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진짜 뭐 매출이 하락해가지고 힘들면 모르겠는데, 네. 애초에 그런 업체들은 네. 그래도 몇십억씩 나오는 업체들은 네. 그러니까 뭐 200 그냥 경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세금 관련된 게 있잖아요. 감독님 뭔가 오해한 게 있는데. 그래요? 좀 달라요?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상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 이해했나? 준 씨가 네네. 내가 아까 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준 씨도 이제 영상을 쉽게 찍어낼 수 있다. 음. 그 얘기했는데 약간 여기를 저급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가형이나 만드는 약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엄청 AI로 예. 완전 고가. 저급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이제 영상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도 뭐 이제 텍스트라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음성이라든지 뭘로 해가지고 우리 정도의 이제 퀄리티를 뽑아내는 거지. 근데 진짜로 완전 실촬영이나 네. 뭐 내가 하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이질적인 게 하나도 없다. 네. 근데 그 진짜 형수님처럼 예. 그냥 영상에 관심 없는 분이 네. 해버렸는데 네. 뭐 수준까지 그냥 뭐 10초 만에 10초나 뭐 1시간 만에 만들 수 있다. 예. 그럼 다 죽어버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싹 다 죽. 근데 저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늙을 때나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예. 왜냐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진짜 뭐 5년 안에 10년 안에 초전도체나 예. 양자 개발, 그러니까 뭐 작년에 구글에서 양자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양자 컴퓨터, 그 양자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고, 예. 진짜 양자에 관련된 컴퓨터나 슈퍼컴퓨터나 예. 뭐 초전도체가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술이 못 따라가고 소프트웨어 기술은 엄청 따라가는데 네. GPU 칩이 막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3,000개, 5,000개밖에 없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은 날로 가는데, 네. 애초에 그 AI 기술도 1990년도인가? 예. 진짜 오래된 기술들이었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못 따라가줘가지고 이렇게 예. 하고 있다가 예. 엔비디아가 이번에 그 이제 쿠다 엄청 개발해가지고 AI 뭐 개발해서 예. 원래 준비되어 있던 소프트웨어가 팍 치고 올라간 거죠. 지금까지. 근데 그 하드웨어가 진짜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려면 예. 초전도체, 그러니까 진짜 전기를 엄청 적게 먹고 예. 또 양자에 관련된 그런 것 기술 하드웨어가 갑자기 5년 안에 딱 만들어져 버렸다. 예. 그러면 AI 기술이 진짜 우리가 완전 직업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때 되면. 근데 네. 그러니까 감독님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럴 일 없다. 제가 한 60, 70 되면은 초전도체가 나오지 않을까 그때. 40년 뒤에. 그렇죠. 뭐 빠르면 20년? 빠르면 20년. 네. 근데 그 하드웨어 기술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뭐 지금 구글이 만든 거 보면은 예. 저도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예. 근데 손가락이 아직까지도 엄청 좀 애매해요. 손가락이. 근데 그 손가락 얘기하던 게 몇 년 전에 이미지 나올 때도 막 손가락 이슈 되게 그때는 많았잖아요. 뭐 3개 나왔다가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이슈 많았는데 네.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최근이 불과 뭐 1, 2년 전. 3년? 2년? 예. 네, 그거밖에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저 그런 약간 사소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업데이트 될 거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양자 컴퓨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도 BO3 같은 거 쓰려면은 네. 돈을 내야 되잖아요. 구독료 그러니까 아무나 다 네. 만드는 건 아닌데 그쵸. 구독을 하고 뭐 한 달에 뭐 3, 40만 원씩 내고 해서 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만드는 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뭐 10초, 뭐 1분 막 이렇게 굉장히 숏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스텝을 밟아가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촬영이나 퀄리티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막 블록버스터 헐리우드 스타일의 영화처럼 막 이렇게 빵 뽑아내려면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양자 컴퓨터 기술이 하여튼 엄청난 데이터 방대한 그게 있어야겠지만 사실 뭐 그냥 짜잘하게 뭐 이제 일반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뭐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쓰기에는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 뭐 앵글을 막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실제로 촬영할 때는 공수가 엄청 들어가고 리스크가 큰 힘들죠. 거지만 네.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거는 뭐 이렇게 틀고 가든 이렇게 틀고 가든 리소스는 그쵸. 같다고 보는 거죠. 아 그쵸. 네, 어차피 그러니까 영상을 그러니까 뽑아내는 투명도 말고 그러니까 진짜 실제 인간처럼 네. 행사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네. 웃고 네. 막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 네, 디테일들. 디테일들은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상을 뽑아내는 그 계산한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쵸. 그런 게 지금도 보면은 사실 좀 엉성하잖아요. 살짝 그냥 우리 영상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한 2초 만에 알죠. 그러니까 티 나고 네. 약간 엉성한데 일반인이 보면 네. 이제 그게 와, 이러죠. 뭐 2, 3년 전에 영상 만들고 그러는 거에 비교하면은 엄청 엄청 발전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그게 점점 가속화가 될 것 같다는 거. 그쵸 그쵸. 그러니까 3, 40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안에는 굉장히 퀄리티 좋은 영상 제작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네. 이 기술이 뭐 2, 3년 안에 이렇게 발달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딥페이크도 원래 엄청 한 2014년? 2015년에 나온 기술이거든요. 네. 딥페이크 혹시 아세요? 막 다메다메도 유명했잖아요. 2018년, 2019년에 네. 얼굴 바꿔가지고 막 다메다메 하면서 막 그런 AI 딥페이크 기술들이 네, 있었단 네, 말이에요. 네. 원래 그거 좀 몇 년 전 거였는데 네. 그 2015년에 그 딥페이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10년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엄청 발달을 했는데 네. 엄청 급속도로 발달했잖아요. 갑자기 2020년부터 해가지고 5년 안에. 네. 근데 이게 정체가 될 것이다. 이 기술력이.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팍 치고 계속 팍 치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중간에 중간에 커트라인 칠 거다. 걸린다. 그 하드웨어에 걸려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AI 그건 AI랑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AI 활용해가지고 코딩 해가지고 저도 네. 그걸 썼었거든요. 네. 2019년에 유튜브 한다고 네. 다메다메를 활용을 했는데 네. 그 코딩하는 뭐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가 사진 올린 다음에 네. 뭐 코드 같은 거 막 따다다닥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사이트에서 만들어가지고 네. 얼굴 합성해가지고 네. 막 다메다메 노래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네. 그때도 저는 그때 활용했었죠. 그때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려웠는데 네. 막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프로그램 깔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냈는데 네. 지금은 그냥 이미지 한 건 넣고 네. 다메다메 노래 불러줘 더빙 해줘 하면은 네.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음. 근데 그 텀이 10년이다. 근데 10년인데 2020년부터 갑자기 팍 치고 올라오더니 네. 5년 안에 이렇게 왔는데 네. 그 정체기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 보면은 네. 아이폰이나 갤럭시 보면은 네. 딱 그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2010년부터 2012년부터 뭔가 2017년까지 네. 뭔가 팍 치고 올라왔다가 네. 그냥 카메라만 그냥 조금씩 좋아지지. 아 그죠 그죠. 딱 그 느낌이 될 것 같다. 아 시간이 그래도 좀 걸릴 네, 거다. 네. 그러니까 상업으로 상업에서 실제로 이제 네. 제대로 쓰일 그렇죠. 정도가 되려면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한 게 뭐 2, 30 걸린다는 게 네. 딱 저는 스마트폰 느낌이거든요. 제가 네. 2014년에 네. 제대해가지고 네. 갤럭시도 썼고 아이폰도 썼는데 네. 그 당시 진짜 스마트폰이 뭐 엄청나게 발달해가지고 네. 뭐 이제 막 그 홀로그램 떠가지고 막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막 14년에? 그러니까 14년에 막 스마트폰이 엄청 발달될 시기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네. 아이폰 2008년에 우리나라 이제 KT 통해서 나왔잖아요. 3GS가.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2014년, 2012년에 진짜 피크였거든요. 그때 이제 폰파리 분들도 엄청 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발전이 엄청 팍 되다 보니까 네. 와 나중에 10년 후면 5년 후면 진짜 홀로그램 떠가지고 막 이거 터치하고 이러지 않냐. 그게 2017년, 2016년에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갑자기 정체 딱 되더니 네. 뭐 별로 사고 싶지 않잖아요. 아이폰 뭐 신형 나와도. 맞아. 근데 그 AI도 마찬가지로 지금 팍 시즌이지. 네. 이제 제가 봤을 때 2025년부터 2023년까지 네. 뭔가 이제 좀 더 빠르겠지만 2023년 딱 되면은 네. 그 기술이 정체돼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이다. 살짝 거품이다. 지금요? 네. AI가요? 네. 주식하는 사람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살짝 거품인 거야.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도 또 AI 그런 네. 막 주식 잘하는 분들 또 AI 관련주 보면은 지금
다 거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분들도 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예.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예. 이제 빨아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먹고 빠졌다가 하는 건데 예. 이게 주식 잘하는 사람들 AI는 거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네. 구글, 엔비디아 이런 쪽, 네. 구글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또. 이쪽이 약간 거품이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관련된 애들. 저는 그래도 거품이 좀 꼈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기술이 갑자기 급진적으로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하드웨어가 좋아져가지고 전기도 많이 먹고 파워도 많이 먹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전체가 저는 그냥 그렇게 확신해요. 뭐 10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만의 그냥 삐를 믿고 가는 거죠. 그냥 삘이 그냥 예. 좀 가다가 정체될 것 같다. 근데 삘보다도 네. 제가 뭐 스마트폰의 옛날 그런 것들 보면은 네. 다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딱 커트라인이 있어요. 거기 안에서 기업들도 네. 많이 성장하면 할수록 딱 그것만 이어가려 하거든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그러고. 근데 뭐 오픈 AI도 마찬가지로 딱 갔다가 안정적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시점이 있겠죠. 네. 그러면 같이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하드웨어가 아까쯤에처럼 초전도체나 양자가 네. 갑자기 팍 개발돼가지고 네.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냥 글자 하나만 입력해버리면 네. 파닥 다 되는 세상. 그러면 감독님 얘기는 지금이 그냥 오픈 AI든 뭐 구글이든 약간 지금 좀 고점이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지금 약간 살짝 지금 평균 말씀하시는 2년. 평준화까지 거의 올라온 상태다. 2년 후가 고점이다. 2027년이. 2027년 정도가 네, 그럼 네. 계속 2년 동안 더 올라가겠네. 여기서 막 엄청 놀랄 것까지는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네. 말한 것처럼 뭐 파바박 다 되고 가닥가다 이런 게 좀 네. 되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들은 예. 실사처럼 되겠지만 예. 뭔가 진짜로 뭔가 현장이 막 팍팍 막 진짜처럼 그러니까 현실 세계처럼 만들어지는 영상들은 예.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 이걸 넘어도 힘들 것 같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뭐 오토바이 찍은 것처럼 네. 뭔가 그런 현장들, 느낌들 그거를 사진으로는 뭐 느낌은 낼 수 있겠죠. 예. 느낌은 낼 수 있지만 예. 실제로 인간이 찍는 거랑 AI 만든 거랑 찍는 것만큼의 그건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거는 한 15년 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15년 후? 뭐 10년 후? 40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싹 다 대체되는 거는 40년이고 네. 그러니까 행사 제가 그때 되면 한 50살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짐벌 들 수는 없잖아요. 그냥 희망 사항인데 예. 근데 저는 고점이 무조건 있을 것이다. 올 건데 2027년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냥 거기 끝난 거 2023년. 끝난 거야? 이제 23년부터 예. 발전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꺾다가 이렇게 네. 꺾다가 2023년 되면은 그냥 이렇게 이제 정체되면서 2023년이요? 2030년. 2030년? 2030년. 수백 년 전. 20년 정도 되면 정체가 될 것 같아. 2030년. 네. 그럼 30년까지 올라가는 거네? 점진적으로는 막 갑자기 이제- 급하게는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럼 발전은 그때까지 쭉쭉 할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에 멈출 거다. 거품은 아니네. 30년까지 5년인데 FX3가 지금 나온 지가 지금 4, 5년 됐잖아요. 딱 찢어 FX3 카메라도 3년 됐죠. 4, 5년 됐죠 거의. 네, 4, 5년. 근데 그거 나온 지도 S3도 지금 5년 넘었는데 네. 후딱 간다니까요. 2030년이. 5년 후딱 네. 간다고. 그치 지금 2025년이니까. 그쵸. 근데 또 카메라 회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긴 해. 뭔가 그 카메라 자체적으로 네. 뭔가 딸깍 찍어버리면 네. 블록버스터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들을 내놓지 않을까? 그거 네. 내는 데가 이제 잡아먹겠죠. 잡아먹겠죠. 그쵸. 네. 그게 소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봤을 때. 소니 내 생각엔 약간 거기도 약간 좀 위험한 것 같고 DJ 쪽도 약간 DJI 위험한 것 같고. 진짜로 저는 뭐 카메라 이야기지만 영상 안에서 배경 자체를 AI로 바꿔버려가지고 그냥 그 자체로 촬영을 해버려가지고 그 네. 결과물을 얻는 네. 그런 카메라가 나오면은 네.
솔직히 좀 두렵긴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내 밥그릇이 뺏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AI로 코딩 해가지고 컴퓨팅 해가지고 막 월구독하고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 일반인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40만 원 뭐 싸지만 뭐 일반인 그냥 직장 다니고 뭐 그런 분들은 하기엔 좀 그렇고 근데 카메라 뭐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진짜로 그 안에서 실시간으로 형 얼굴 바꿔버리고 그리고 천천히 5초 후에 뭔가 그 아바타처럼 아바타 그래픽으로 만들어줘 하면서 촬영하면서 형 모습이 갑자기 뭐 아이언맨이 된다든지 그런 하드웨어 카메라가 나와버리면은 저는 그냥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고 막 그 약간 업그레이드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면 될수록 사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휴대폰카처럼 폰카도 사실 그쵸. 지금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으니까 대충 막 찍어도 잘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역을 점점 계속 갉아먹는 것 같다는 느낌. 굳이 이걸 뭐 100만 원씩 주고 맡겨야 돼?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포토그래퍼를 다 썼는데 최근에는 다 폰카로 다 찍어버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조금 먹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야금야금 먹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상 지금 AI 뭐 나오고 뭐 BO3 나와서 영상 만듭니다 해도 일은 들어오잖아요. 하잖아요. 그쵸.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지 그게 불확실하니까. 그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거 좀 거품이고 이제 좀 금방 꺼질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그런데 이 꺼질 거 한 그래도 5년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최소 5년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총하면은 그러면 사실 거품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기간이란 말이에요. 5년 동안 일단 계속 발전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막 이렇게까지는 엄청 막 놀랄 정도의 뭔가는 이제 나올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미래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저는 근데 이게 논란이 있긴 해요. AI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파냐 하드웨어 파냐 이게 논란이 있고 막 그 토론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무조건 하드웨어 발전이 늦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드웨어가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프트웨어는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장에서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막 로봇들 진짜 인간 휴먼 만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먼저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가 더 빨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막 해가지고 인간 로봇 있잖아요. 그거는 아직도 진짜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발로 차면 일어나고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엄청 급진적으로 막 엄청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봇들, AI 로봇들 있잖아요. 아직도 키오스트 위하고 뭐 사람 이게 걷는 거 몇 개 있고 발로 차면 그냥 까파졌는데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쪽은 꽤 많이 그래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지금 수준 옛날엔 발로 차버리면은 이제 그냥 하고 이러건데 지금 뭐 올라오는 수준?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이면 진짜 휴머노이드처럼 뭔가 진짜 다 해야 되거든요 인간처럼. 그 정도 소프트웨어 기술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에요 될 거예요 제가 안 되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껍데기에만 인간처럼 실리콘 해가지고 손동작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래도 소프트웨어보다는 뭔가 하드웨어 그런 기술 쪽이 좀 많이 부족하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런 게 크죠. 영화나 그런 만화 같은 게 영향이 크긴 하죠. 그쵸. 사실 뭐 2000년도에 넘어가면 다 비행기 택시 타고 다니고 날아다녀요. 네, 저희가 이제 승용 감독님이랑 AI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멘트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근데 AI가 뭐 규제도 생길 거고 그리고 지금 20대들이 이제 그런 AI 시대를 지금 막 처음 밟아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시절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AI라는 게 좀 솔직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상 쪽은 좀 그게 좀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다 AI로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AI다 막 하면서 댓글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좀 그런 게
인식이 저는 그렇게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댓글도 보면은. 그래서 그 20대 애들이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고 실제로 뭐 팀장이 되거나 실제로 돈을 쓰는 그런 입지까지 뭐 10년, 20년이 되면은 그렇게 되겠죠. 뭐 부장이 되던.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인식이 뭐 바뀔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는 실제로 촬영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의 규제도 뒤따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AI로 만든 거는 AI 체크를 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실제 촬영에 우리들이 이제 실제 촬영한 거랑 AI로 만든 거랑 그거를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규제가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행사 스케치도 마찬가지로 AI로 만들면은 이건 그럼 이 행사 진짜 실제가 아니네? 보는 입장에서는 실제가 아니라 그 AI로 만든 거네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실제로 찍는 영상들이 더 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AI가 뭔가 발달돼서 내 발목을, 영상 활동의 발목을 뭐 잡아서 일자리가 뭐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이 1, 2인 제작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초반에 말한 것처럼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1, 2인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도 다빈치도 조명 안 쏴도 툴 하나로 진짜 조명 쏜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제가 1인 제작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게 조명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이 무겁고 혼자 들고 다니기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거 광량 좋은데 찍어가지고 조명 AI 툴 써가지고 색 보정해버리고 이런 것들은 더 좋다. 오히려 더 같은 금액대에 더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게 AI 활용이지, 그 AI 때문에 뭐 직업이 사라지거나 뭐 위협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막 태어나는 1세, 5세 이런 애들은 확실히 영향이 엄청 가겠죠.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30대나 20대 후반, 30대 초나 이런 분들은 이제 늙으면 힘들잖아요, 촬영하기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 늙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막 태어나는 시대에서는 촬영 쪽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필름 카메라로 돈 벌던 사람이 늙어서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던 그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기술의 발전이 그냥 뭐 툴이나 장비의 그냥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촬영 시작했을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발전이 있어서 뭐 소니의 이제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가 또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도 영상을 못 했겠죠. 저도 그랬죠. 예, 뭐 마찬가지고 뭐 짐벌 같은 게 없었다 그러면은 못 했을 거잖아요. 근데 AI 이런 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그런 건 있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그래도 한 10년을 해왔으니까 내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영상 입문했을 때 그 이전에 10년을 했던 감독님의 불안함?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FM대로 이제 짐벌 이만한 거 들고 다니시고 카메라 이만한 거 들고 촬영하시던 분들은 조그만 카메라도 짜가지고 그런 게 다 조그매지고 뭐 이제 일반인들도 막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생기니까 그렇죠. 많이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파일도 많이 뺏겼을 수도 있어요. 많이 뺏겼죠.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뭐 이제 AI가 됐던 아니면 AI로 영상을 만드는 뭐가 됐던 간에 이것도 그거랑 비슷하게 이제 기술이나 툴의 발전이 생기면서 뭔가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어떤 직업은 생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껴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나중에는 미래니까 뭐 그쵸. 순영 감독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맞추는 게임은 아니니까. 맞추기 게임은 미래 아니니까. 맞추는 게임은 아니니까. 뭐 일단 그러니까 영상 촬영 일을 이렇게 오래 해서 느껴본 바로는 그런 흐름인 것 같다. 그쵸. 그냥 예를 들어서 좀 아까 말씀하셨던 필카에서 디카로 넘어가는 그 시기도 그쵸. 있었고, 뭐 이제 흑백 TV에서 컬러 TV로 넘어가는 시기도 있었고, 그쵸. 라디오에서 뭐 TV로 넘어가는 TV로 거 넘어갔죠. 다 있었잖아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 넘어가는 그 시기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단계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전환점. 전환점이 될 정도의 네. 임팩트가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향후 5년에서 이제 10년 내에 저는 아주 크게 바뀔 것 같아요. 네. 거품일 수도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 아까 감독님 5년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딱 2030년. 5년에서 한 10년 사이는 좀 빡세게 발전을 할 것 같아서 뭔가 빡세게. 빡세게 저는 발전을 할 것 빡세게까지 같아요. 아닌데. 저는 빡세게 발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와, 그러면 카메라 회사들은 긴장해야겠네. 엄청 긴장해야겠는데? 그렇죠. 카메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그렇게 AI가 나오기 전부터 조금 내리막이었잖아요. 많이 심각했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뭔가 새로운 걸 내놓지 않는 이상. 그 빨리 그 FX 마크 2를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AI가 더 발달됐는데 내년에 낸다고 해봐. 그럼 2026년이잖아요. 그러면 2030년 동안 엄청나게 점수적으로 갔는데 그렇죠. 그 4년 동안 진짜 안 팔리면 어떡해요? 빨리 내놓으세요. 그러면 오늘의 팟캐스트 AI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